2027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지구과학 1회 8강 별의 특성입니다. 이제 별의 물리량, 외체활동, 그다음 별의 진화, 그다음에 별의 이제 에너지원까지 봅시다. 일단 뭐 별의 물리량부터 보면 일단 뭐 분광 관측에 대한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분광기를 사용해 가지고 전자기파를 이제 파장별로 이제 분산한 겁니다. 그죠? 분산해 가지고 이제 스펙트럼이 나오죠. 그러니까 빛이 이제 그 분광기를 쓰게 되면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 그렇게 나뉘는 거, 그죠? 분광기, 그죠? 그래갖고 이제 빨주노초 막 나눈 거, 그게 이제 스펙트럼입니다. 스펙트럼, 그죠? 뭐 빛을 나눴는데 빛을 나눴잖아요.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뭐 적외선, 전파, 뭐 몇 개 더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가시광선 뿐이고, 뭐 다양한 종류의 빛들이 있다. 전자기파죠, 전자기파. 이런 게 있는 거 옛날에 이런 게 있는지 몰랐죠, 그죠? 그러니까 최초로 발견한 게 이제 뉴턴, 그죠? 프리즘을 해가지고 나눠보니까 와 이거 가시광선이 몇 가지로 나뉘더라 이런 거 발견했지 뉴턴이. 프라노퍼라는 사람이 태양의 스펙트럼을 보니까 요거 이제 그죠 분광기 만들어가지고 보니까 흡수선이 있더라. 흡수선, 그죠? 그러니까 태양에서 나온 어떤 그 전자기파가 태양 대기에 흡수가 된 거야, 그죠? 그게 이제 흡수선, 그걸 발견했다. 허긴스라는 사람은 이제 뭐 별이 이제 나트륨, 뭐 칼슘, 철, 수소 로 이루어진 게 대부분이 이제 수소와 헬륨이죠, 그죠? 별은 대부분 수소와 헬륨이다. 그다음에 성운 이제 스펙트럼까지 분석했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빛을 조금 더 세밀하게 잘 봤다는 얘기고, 20세기 초에 이제 피커링과 이제 캐넌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이 별을 이제 나눴네. 이제 스펙트럼으로 분석해가지고 종류별로 나누는 거네요, 그죠? 이제 많이 관찰했겠지, 스펙트럼 이용해가지고. 수소 흡수선의 종류와 세기에 따라 가지고 A, B, C, 뭐 P까지 16개 나눴대요. 그 후에 이제 흡수선의 세기가, 그러니까 이렇게도 분류해보고 저렇게도 분류해보고 하는 겁니다. 그죠? 흡수선의 세기가 이제 별의 이제 표면 온도와 이제 관련이 있음을 알고, 그러니까 흡수선의 세기 자체가 이제 별의 이제 표면 온도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 보고, 표면 온도에 따라서 이제 그 흡수선의 이제 종류와 이제 세기를 구분했다. O, B, A, F, G, KM, OBR, 파인걸, 기스 이렇게 나눴다, 그죠? 7개로. 이거 표면 온도로 나눈 거, 표면 온도로. 이거 분광형이 나오면 그게 곧 표면 온도입니다. 표면 온도로 나눈 겁니다, 그죠? 나눈 거다. 그 흡수선들이 이제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얘들 어떻게 나눴느냐? 흡수선으로 나눈 거예요. 흡수선. 예? 흡수선 이렇게 나눴다고요. 세기, 그죠? 세기. 이게 이제 B, A, F, G, KM, 그죠? 얘들은 이제 헬륨 흡수선이 강하게 나오고, 헬륨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헬륨이 흡수하는 빛을 많이 보낸다는 얘기지. 그다음에 얘는 수소가 흡수하는 빛을 많이 보낸다는 얘기고. 얘들은 지구는 아니지, 그죠? 태양이 G2죠, G2. 얘는 칼슘2가 흡수하는 빛을 많이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 표면에는 칼슘2가 많다, 그게 아니고 골고루 다 있습니다. 골고루 다 있는데, 이제 그 태양의 어떤 별의 어떤 대기에서, 그죠? 그 해필 요 파장의 빛을, 그죠? G2라는 온도를 이제 온도를 가진 어떤 별은 에서 나오는 빛은 칼슘2가 잘 흡수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에는 태양 대기에는 칼슘2 대기가 많고, A0에 있는 어떤 별에는 H1이라는 수소 어떤 대기가 많고, 그게 아니고, 그죠? 대기는 골고루 다 있습니다. 골고루 다 있는데, 이제 이 태양, 어떤 별이 어떤 빛을 내보내느냐에 따라서 흡수하는 원소가 다르다, 그죠? 하여튼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나눴대요. 이렇게 오비아 파인걸 키스미로 나눴다, 그죠? 또 얘들은 또 다르게 나눕니다. 모공과 키너는 거기다 더해가지고 별의 이제 이 오비아 파인걸 키스미에다가 또 좀 더해서, 그죠? 여키스 분류법, NK 분류법 고안했다. 그다음에 별의 스펙트럼에 나타난 흡수선의 선폭이 뭐 좀 굵으냐, 작으냐, 그죠? 선폭에 따라서 분류한 게 여기서는 뭐가 있냐? 선폭이 두꺼울수록 이 나누는 거 이제 별의 광도 계급, 그죠? 광도 계급. 이제 1등급, 2등급, 3, 4등급, 5등급이 이제 요거죠. 주계열상이죠, 그죠? 그 다음에 5도 7등급, 이런 겁니다. 이게 나눴대. 같은 분광형이다, 라고 하면, 같은 온도란 얘기잖아. 근데, 위로 갈수록, 빛이 이제 어떤 이 선이, 그죠? 이 선이, 가늘어.
가는다기보다는 좀 이제 밀도 있게 딱 모인. 얘들은 푹 퍼져, 그죠? 퍼진다고. 굵잖아. 선폭이 크잖아, 그죠? 선폭이 짧고 이게 이 원비 요거죠, 그죠? 원비. 그다음에 투, 그죠? 투는 요거 밝은 거성. 그다음에 V는 요거 이제 주계열성이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온도가 낮죠, 그죠? 온도가 낮아집니다. 광도 절대 등급 광도가 작다라는 얘기지. 밑으로 올수록 뭐 밀도도 작아지고 밀도 커지고 이제 수명이 밑으로 갈수록 길어지고, 그죠? 광도는 밑으로 갈수록 작아집니다. 광도가 작으니까 이제 수소 흡수선이 수소가 많이 흡수를 했네, 그죠? 그 별에 있는 대기에서 수소가 많이 흡수를 했구나, 그죠? 흡수를 하지 못했네 여기서는, 그죠? 뚫고 나오니 워낙 강하게 빠져나오니까 뚫고 나왔구만, 그죠? 그래 보면 된다. 그러니까 이 선폭 이 두꺼울수록 좀 빌빌하다, 그죠? 비실비실하다. 왜? 선폭이 두꺼우면 많이 흡수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빛이 비실비실하니까 많이 흡수가 됐겠지, 그죠? 하여튼 뭐 선폭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또 이렇게 지들 나름대로 또 분류를 했답니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어요. 별을 이제 이렇게 해서 분류했다가 이렇게 해서 분류했다가 또 MK 분류법으로 또 분류했다가 뭐 그런 식으로 한답니다. 그 얘기입니다. 일단 뭐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일단 뭐 광원이 이렇게 나오면, 요 이제 요 프리즘을 통과하는 빛이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나눠지죠, 그죠? 쭉 나눠집니다. 쭉 이제 빛이 끊기지 않고 쭉 나오죠. 연속 스펙트럼, 그죠? 연속 스펙트럼. 이게 뭐 흡수되는 것도 없지. 이게 다 나오고. 이제 저온에 기체가 있으면 흡수가 되겠죠, 그죠? 여기 까만색 선이 보이죠, 그죠? 흡수가 돼버렸네. 이 기체가 흡수한 거예요, 그죠? 이 기체가 이제 막 뜨거워, 그죠? 하면 이 고온의 기체에서 또 빠져나오는 여기서 흡수한 빛만큼 뱉어내겠지, 그죠? 이게 방출 스펙트럼. 뭐 그런 얘기입니다. 별의 이제 표면 온도를 보게 되면 뭐 6000K, 그다음에 5000K, 4000K, 3000K. 이 빛이 좀 끊어지죠. 여기 이제 그 복사 에너지 상대적 색이고 파장입니다. 그 람다 맥스는 여기죠, 그죠? 6000K 람다 맥스는 여기, 5000K 람다 맥스는 여기, 4000K 람다 맥스는 여기, 3000K 람다 맥스는 여기, 그죠?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질수록 람다 맥스가 오른쪽으로 가죠, 그죠? 파장이 길어진다. 요거죠. 비엔의 변의 법칙. 람다 맥스는 T분의 A다. 뭐 A는 어떤 상수고. 그러니까 람다 맥스와 이 온도는 반비례한다. 요 문제 많이 나오죠. 외워야 되죠, 이거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람다 맥스는 줄어들고 온도가 낮아질수록 람다 맥스는 커진다. 붉은색이다. 파장이 길면 파장은 색깔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이거 알죠, 상식적으로. 그죠? 파장은 색깔입니다. 그죠? 파장이 길어질수록 이제 붉은 빛을 띠고 가시광선에서 영역에서 이 가시광선 영역이 있구나, 여기. 그죠? 가시광선 영역에서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봐봐요. 3000K 같은 경우에는 빨간 선이 가장 많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붉게 보이겠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놈은 빨주노초 파남보. 여기가 보라색이고, 이거 파란색 계열이겠네. 6000K는 좀 파란색 빛이 내겠네. 파란빛이 강하겠네.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요 그래프가 뭐다? 블랑크 곡선이다. 그죠? 흑체라는 거는, 흡수한 것만큼 다 뱉어내는 겁니다. 흡수하는 만큼 다 뱉어내는 거라고. 지구도 그렇고 태양도 그렇고 이런 흡수하는 것만큼 다 뱉어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어떤 흑체 복사, 구성 성분의 종류 관계없이 온도에 의해서만 특성이 결정된다. 흑체는 입사하는 모든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모두 방출하는 거. 그 지구는 다 뱉어내는데 왜 이렇게 온도가 따뜻한가요? 대기 때문에 그렇죠. 대기가 이제 딱 덮고 있어가지고, 그죠? 다른 별도 대기가 있는데, 그 대기 있는데 우리는 이제 수증기도 많고 하니까 수증기가 그 온실 효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죠. 그렇다. 흑체 복사. 하여튼 빈의 변의 법칙, 그죠? 람다 맥스는 T분의 A다. 이거 좀 알아놓고 이거 외워야 되죠. 넘어가 이제 별의 색깔 봅시다. 별의 색깔. 노란색이냐 파란색이냐, 뭐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죠. 이제 파장이 짧고 노란색은 파장이 길고 라는 거 알고, 이 파장 보면 람다 맥스가 여기인가? 여기 그죠? 그냥 한 500 얼마 나노, 590 나노, 그죠? B 같은 경우는 뭐 400 나노, 이쯤에서 람다 나오네. 파장 410, 그죠? 410 나노. 그러니까 이게 파장이 짧네, 그죠? 람다 맥스가 파장이 짧네. 람다 맥스 A는 길다, 크다, 그죠? 그러니까 온도는, 표면 온도는 반대로 되겠지, 그죠? 반대로 가니까 표면 온도는 B가 더 크다. 람다 맥스는 짧다, 그죠? 노란색 빛은 람다 맥스가 길고 온도가 낮다.
그럼 노란색은 이제 분광이 G형. 태양도 이제 약간 뭐 누리끼리 한가 보네요. 그죠? G0죠. G2죠. G2. 그죠? 태양은 G2고 5800. 그 다음에 G0는 6000. 그죠? 그 다음에 파란색 분광이 O네. O형. 28000K. 아, 뜨끈뜨끈하네요. 뜨겁다. 그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색지수 얘기 나오는데, 이거 봅시다. 이것도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등급은 높을수록, 숫자가 작을수록 커요. 그러니까 셉니다. 그죠? 숫자가 작을수록 크다고. 숫자가 작을수록 밝다고. 그죠? 이 마찬가지. 그러니까 B가 이제 이제 블루 계통. 그 다음에 V는 뭐 비주얼. 그러니까 일반적인 빛으로 보면 되겠지. 평균 빛으로 보면 되고. 바이올렛 U는 안 쓰고, 뭐 이렇게 UVV 필터 쓰는데, 지금 여기는 안 나왔죠. 그죠? U는 안 나오고. 울트라 바이올렛은 보라색이죠. 그죠? 블루, 파란 빛과 비주얼, 그 일반적인 뭐 빛을 보는 거겠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빛과, 일반적인 빛에서 파장이 좀 짧은 게 파란 빛이잖아요. 그죠? 그래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B의 등급,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복사 에너지가 이제 세잖아요. 그러니까 등급이 작겠지. 등급 숫자가. 이거보다. 등급 숫자가 작을 거 아니에요. 그죠? 등급 숫자가 작으니까 어떻게 돼? 이게 작으니까 음수가 나와버리잖아요. 반대로 이제 붉은 빛을 보, 붉은 빛. 이게 이제 블루랑 이제 비주얼을 봤을 때, 이 블루가 지금 어둡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등급 숫자가 높잖아요. 크잖아. 이게 크다고. 그러면 이 양수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수일 때는 좋은 빛. 음수일 때는 뭐 파란빛, 그죠? 고온별 이래 보는 거지, 그죠? 그 얘기입니다. 요거 헷갈린 조심해야 돼요. B 등급과 이제 V 등급, B 빼기 V인데 등급이다. B, V라는 게, 그죠? 등급이기 때문에 음수가 나오게 되면 B가 등급이 작아가지고 등급 숫자가 작아가지고 세다. 고온이고, 이건 이제 양수가 나왔을 때는 B가 숫자가 크다. 숫자가 크면은 좀 약하다. 블루빛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붉은 별이다. 그죠? 음수면은 붉은색. 저온. 양수면은 어떤 저온. 음수면은 파란, 고온. 헷갈립니다. 그죠? 음수인데 센 거야. 양수인데 약하고. 그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더 분광형이 봅시다. 분광형과 표면 온도 뭐 다 아는 거죠. 대체로 좀 조심해서 잘 봐야 되는 게 이제 A0 같은 경우에 만이고 만짜리, 그죠? 만따리, 그죠? 이게 흰색이고, 그럼 G는 노란색인데 G2가 태양이죠, 그죠? 태양은 5800K이고, G0는 6000K, A0는 1000K, 그죠? A0 1000K. 뭐 이렇다. 그다음에 뭐 이제 흡수선 같은 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이제 헬륨이나 BA 같은 경우에 아주 밝죠, 그죠? BA 같은 경우는 밝다. 헬륨. 그다음 수소가 가장 세게 흡수되는 쪽이 이제 A0. 1000K. 그죠? 그다음에 이제 태양 같은 경우에 G2 알아야 되죠. 요 칼슘 2가 가장 많이, 칼슘, 철 이런 게 잘 흡수를 하는구나. 이온으로 떠 있습니다. 태양에. 그죠? 태양 대기에 철 이온이 막 돌아댕겨. 칼슘 이온이 막 돌아댕긴다고. 그죠? 걔들이 흡수를 하네. 밑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철, 티타늄 뭐 이런 게 있네. 그죠? 어떤 이런 게 있다. 하여튼 뭐 G2랑 G0, 그 다음에 B, A 이런 거 좀 알아놔야 됩니다. 이거 헬륨, 수소,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칼슘, 그죠? 철 이런 거, 금속유 이런 거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외워야 됩니다. 그죠? 이것도 외워야 되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출에. 또 이제 봅시다. 별의 이제 광도와 크기에서 슈테반 볼츠만의 법칙. 그러니까 에너지는 이 별에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죠. 단위 시간, 단위 면적, 딱 뜯었네. 그죠? 단위 면적당 방출한 요 단위 면적 1m, 그죠? 해가지고 나오는 에너지는 시그마는 상수니까 T의 4제곱이다. 온도의 4제곱이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곧 온도입니다. 온도. 에너지는 온도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 온도니까 우리가 온도 빛을 가지고 어디 갔나? 빛을 가지고 온도를 파악했잖아요. 그죠? 흡수선을 이용해 가지고 온도를 파악했다고. 야, 그러면 온도를 알기 때문에 이놈이 뱉어내는 에너지를 알 수 있는 거지. 그죠? 거기다가 이 전체 면적을 곱하게 되면 건널비, 구의 건널비,
4파이R 제곱. 이걸 곱하게 되면 이 전체 별에서 나오는 사방팔방 보내는 에너지를 다 나오는 거지. 단위 시간당입니다. 단위 시간당. 요거는 단위 시간당이죠. 단위 면적이 아니지 전체 면적이죠. 그죠? 단위 시간 동안 전체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량이다. 그죠?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시험에 요거 이용하는 거. 어떤 제곱이 가고 4제곱이 가는 거. 하여튼 별의 반지름, 여기 별의 반지름 광도, 별의 반지름, 표면 온도, 요 세 개가 핵심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온도를 알게 되고, 온도는 어떻게 한다? 요거.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이용해가지고, 흡수선 이용해가지고, 이걸 알 수 있는 거지. 대조해보면, 표면 온도가 얼마구나 아는 거지. 그죠? 온도를 알게 되고. 광도는 이제 겉보기 등급이잖아. 눈으로 보는 거잖아. 그죠? 우리가 이제 우주를 판단하는 어떤 연구하는 기준은 뭐예요? 연구할 수 있는 자료는 빛밖에 없죠. 빛밖에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별이 거기에 있는 건지, 그걸 알기 위해서 쐈습니다. 그죠? 위성을 쐈는데, 그게 언제 도달할지 어떻게 알아지? 그죠? 그 별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거 언제까지 가요? 몇십 년일까? 몇백 년, 아주 오래 걸리겠죠. 그죠? 아무튼 쐈는데, 아무튼 쭉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진짜 그게 별인지, 아니면 가짜 그냥 등인지, 그죠? 누가 외계 어떤 신이 이렇게 켜둔 있는 등인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거기 와서 위성이 가서 쳐박았는데 불이 꺼졌어. 그러면은 등인 거지, 그죠? 이건 잡설이고 어쨌든 우리가 별을 판단하는 기준은 빛밖에 없다. 그죠? 계속 봅시다. 하여튼 이 광도는 4파이R 제곱에 이제 시그마 t의 4제곱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반지름도 이제 그 t를 알아내고 절대 등급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밝기 이용해가지고 이제 광도 L을 알아내면, 광도를 알아내는 방법은 요거죠. 요 공식. 절대 등급은 우리 눈으로 보는 거니까 이제 거리 구해가지고, 또 거리는 또 어떻게 구하나? 하여튼 거리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구해가지고 어떤 절대 등급 어떤 위치에 갖다 놓죠. 그죠? 1파섹인가? 위치에 갖다 놓고 별의 이제 밝기를 보는 거지. 이 밝기 등급을 이용해가지고 광도를 계산해내는 겁니다. 계산해내는 거. 비교해가지고, 그죠? 태양이 있다면, 태양의 몇 배다. 이런 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값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지. L1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지. L2가 태양 등급은 우리가 이제 대강 아니까, 그죠? 거기에 비해가지고, 얼마인지 알아내고, 그럼 L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거지.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알아내면 반지름도 알 수 있다. 그죠? 요 얘기입니다. 요거 알고 요거 알면 요거 구해진다. 그런 얘기지. 또 넘어가서 요거 시험 잘 나오죠. 절대 등급과 이제 광도는 거의 커플링이 되어 있다. 그죠? 커플링이 되어 있고, 한 등급, 5등급 차는 광도가 100배가 된다. 이 등급 5등급이 차이가 나면 이게 100배가 된다고요. 100배가. 그죠? 잘 봐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1등급 차는 대체로 이제 약 2.5배다.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약 2.5배다. 1등급 차이. 그 2.5에 5제곱을 하게 되면 100에 가까워지겠지. 그죠? 1등급과 6등급의 차이는 100배. 그죠? 이거 시험이 잘 나온다. 이거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 잘 나온다. 10파색, 1파색이 아니구나. 10파색이구나. 그죠? 절대 등급 10파색. 거리에 놓고 가정했을 때 밝기 등급. 그렇구나. 또 요런 거 계산하는 문제들 봐야 된다. 계산하는 문제들이 있네요. 그죠? 요런 거. 광도, 표면 온도, 반지름 다 구해가지고 이제 알아내는 거. 이제 수능 나왔었다. 21년, 그죠? 21년 수능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22년 수능에도 이런 게 나오죠. 수능은 항상 나오네, 이거. 안 나올 수가 없구나. 그죠? 밝기 등급이 숫자 구하는 거, 이런 거, 알아야 된다. 광도 계급 넘어갑시다. 광도 계급. 아까 말했지만, 이 광도 계급, 그러니까 같은 온도인데, 같은 온도인 걸 어떻게 알아요? 흡수선 보면 알지. 그죠? 흡수선 보면 알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수소를 많이 흡수를 해. 수소 H1을 많이 흡수해. H1이 그래서 흡수선이 생겼어. H1이 거기에 많은 빛을 많이 흡수했어. 그러면 A0이구나. 그러면 10,000켈빈이겠네? 그걸 아는 거지. 그죠? 스펙트럼을 보면 온도를 아는 거지. 근데 온도를 아는데 이게 스펙트럼에서 보니까 어떤 놈은 좀 이게 가늘고 어떤 놈은 굵어. 흡수 스펙트럼이. 그죠? 이게 왜 이럴까?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있는 게 비실비실하니까 대기에서 흡수가 많이 된 거지. 그죠? 그래갖고 시커먼 선, 이거 지금 이제 반대로 나타나져 있는데 시커먼 선이
굵지요. 근데 이거 위로 올라갈수록 원비 같은 경우에 그죠? 초고성이죠. 얘들은 워낙 빛이 세니까 그냥 대기에서 흡수하는 것보다 더 세게 뚫고 나오니까 흡수가 덜 됐지. 그죠? 그래 가늘다. 그죠? 광도계급. 그 뒤에 붙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광도계급 이거 보이죠? 주기혈성 이제 G2는 태양이네. 태양 G2에다가 이제 V 이렇게 붙습니다. V가 아니고 5네 5 그죠? 5 5 주기혈성. 그러니까 우리 그 일반적인 하늘에 보이는 별의 이제 90%가 이거니까 주기혈성이니까 주기혈성이니까 그죠? 5 1A 1B 그다음 뭐 2, 3, 4 그러니까 1A 1B는 초고성 그다음에 뭐 3은 거성 그다음 5는 주기혈성 그다음에 7은 이제 외성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백색외성. 그래서 광도 계급은 같은 분광형이면 같은 온도죠. 같은 온도고 선폭이 좁아지더라 이런 식으로 그죠. 이걸 발견해 가지고 아 크기가 있구나 크기. 예? 이놈이 거성이구나 좀 크기가 커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크기가 크다. 그 다음에 L은 뭐 광도는 뭐 이거 단순화 시켰네 그죠. R 제곱에다가 T 제곱에 뭐 비례한다 이런 얘기고 선폭에 대한 얘기 나왔었죠 그죠. 이것도 보고 그러니까 밑으로 갈수록 밀도가 커지고 수명도 길어지고 대신 광도는 작아진다. 그죠? 작아진다. 예, 뭐 HR도에 해당하는 거네요. 요건 이제 2022년 11월 수능 문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렇게 다 계산하는 겁니다. 그죠? 분광형, 반지름, 광도 이거 이용해 가지고 뭐 알아내는 거다. 이거 뭐 계산 좀 복잡하게 나오면 이거 빡센데 이거. 그죠? 여기까지가 이제 그 1강이었고. 그죠? 두 번째 HR도와 이제 별의 종류 봅시다. 2강 HR도와 별의 종류 이거 봅시다. HR도 뭐 알죠 그죠.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표면 온도 그죠. 오비와 파인걸 기스미 이렇게 가는 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절대 등급도 위로 갈수록 숫자가 작아지죠. 대신 밝아진다. 광도가 커진다. 그죠. 절대 등급은 숫자가 작을수록 세요. 그죠.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얼마나 세면 태양은 보통 얼마입니까? 4.8. 태양은 4.8. 그죠? 4.8. G2. 그죠? G2. 뭐 한 5,800. 그죠? 여기 태양이 있고 요렇게 주계열성이 있고 그다음에 또 잘 봐야 되는 게 요 반지름선. 그죠? 반지름선. 그러니까 주계열성 라인보다 조금 더 완만한 게 반지름선이다. 그러니까 반지름 요렇게 갈수록 반지름이 커진다. 그죠? 초고성, 거성, 뭐 주계열성, 이제 백색외성 90% 정도가 이제 주계열성이다. 하늘에 보이는 별들의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주계열성이 이렇게 이제 어중간하게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쪽으로 왼쪽 위로 올라갈수록 광도가 커지죠, 그죠? 위로 올라가니까 광도가 커지잖아. Y축이 올라가잖아, 그죠? 광도 커지고 커지니까 광도가 커지고 또 부피가 커, 그죠? 등치가 커지죠, 그죠? 반지름이 커지니까 질량도 커지지 당연히, 그죠? 그 다음에 표면온도도 당연히 올라가고 표면온도 왜 올라갑니까? 광도가 크고 절대 등급이 작아지잖아요, 그죠? 세지, 그죠? 세진다. 다 올라가는데 뭐가 좀 떨어지느냐? 수명 하나만 떨어요. 수명 하나만. 빨리 소모된다. 그죠? 빨리 소모된다. 뭐 그렇다. 표면온도 이렇게 표면온도 이제 광도 이렇게 주결성만 보면 이렇게 돼 있네. 이제 이런 얘기고. 또 반지름 라인을 다시 한번 보면 그죠? 이런 거 주결성보다 좀 완만하게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반지름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 주결성하고 이게 뭐 평행하다. 반지름 라인이. 그러면 크기가 안 커지겠지. 그죠? 뭐 좀 볼 필요가 있다.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반지름이 작아지면서 밀도가 커진다. 밀도가 커진다. 그죠? 고를 필요가 있다. 그런 좀 잘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별의 종류를 보기에는 거성. 여기 거성이죠. 거성, 초거성.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계열성. 그 다음에 이제 백색외성. 대체로 붉다. 80에서 90% 여기 있다. 태양은 이쯤 있겠지. 그죠? 초고성 여기 있고. 엄청나게 크겠네. 반지름 라인을 보면 이것도 완만하게 이렇게 꺼지니까 엄청나게 크겠네. 그죠? 엄청나게 클 거고. 그 다음 백색 외계성은 요 밑에 있네. 밀도가 엄청나게 큽니다. 반지름이 아주 작다. 밀도가 엄청나게 크다. 단단하게 막 모여 있습니다. 그죠? 이거 탄소 덩어리. 탄소가 꽉 차 있죠. 그죠? 탄소. 그러니까 헬륨 핵분열이 끝나고 탄소가 이제 잔뜩 모여 있겠지. 백색 외계성이. 그죠? 봅시다. 여기 이제 그 2강이었구나. 여기 2강은 짧네. 2강은 짧다. 3강 봅시다.
삼강. 원시벌에서 주계열성, 그러니까 이제 주계열성 되기 전까지, 전 단계. 그 일반적으로 이제 거대한 성운 그냥 이렇게 묵 퍼져 있습니다. 좀 푹 퍼져 있고. 다만 이게 이제 밀도는 좀 높죠. 다른 어떤 공기, 어떤 뭐 진공 상태인 태양, 어떤 뭐 일반적 우주 공간보다는 밀도가 높겠지, 당연히 성운이니까. 어? 근데 이제 온도가 낮아. 이거 좀 볼 필요가 있죠, 그죠? 온도가 뜨겁지가 않아요. 야, 뭐 뜨겁지 않나? 그냥 뜨겁지가 않습니다. 온도가 낮아요. 온도가 낮은데 이제 얘들이 이제 밀도가 높으니까 수축되면서 얘들이 이제 뭐 쭉 모여가지고 이제 중간으로 중력 수축이 일어난다, 그죠? 그래갖고 이제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이제 그 위치 에너지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를 뱉어내고, 그죠? 뱉어내니까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 밀도도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원시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원시별이 만들어지고. 얘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얘들이 중력이 이제 계속 이제 중력 수축을 하는 거지. 계속 중력 수축을 합니다. 항상 해요, 그죠? 중력 수축을 하니까 4번도 더 올라가게 되고 이게 이제 10,000켈빈에 1000켈빈에 도달하게 되면 과시광선제 우리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게 우리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계속 수축해가지고 중심부터 10,000켈빈에 도달해. 10,000,000켈빈, 그죠? 1000켈빈에서 10,000,000켈빈으로 되면서 수소핵융합이 딱 일어나. 이때가 이제 주계열성이 된 겁니다, 그죠? 중에 10,000,000켈빈 내부 온도입니다. 중심부 온도예요. 표면 온도가 아니고, 그죠? 내부 온도. 뭐 이런 거다. 영년 주계열이라는 게 뭐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 뭐 이 주계열성에 대한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 수소 핵융합이 이제 시작하는 지점이 이제 그 영년 주계열에 해당하는 어떤 그 주계열성의 시작이다. 질량이 크면은 이 질량 이쪽 편에 있겠죠, 그죠? 반지름선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대각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놈보다 조금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그죠? 이쪽이 질량이 크겠지. 얘들은 이렇게 훅 가는 거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훅 간다. 빨리 갑니다. 빨리, 그죠? 빨라요. 근데 얘들은 가벼운 놈들은, 질량이 좀 작은 놈들은 이렇게 훅 떨어져. 빨리 천천히 떨어져. 천천히, 그죠? 천천히. 그러니까 일로 가면 이제 광도는 크게 변화가 없네, 그죠? 온도만 떨어지네. 온도만 올라가네. 온도만 올라가고. 광도 조금 떨어지고 온도 조금 올라가고 온도 많이 올라가고. 얘들은 광도를 뭐 그냥 꼬라박네, 그죠? 광도가 확 떨어지는구나. 광도가 떨어지면서 온도도 별로 변화가 없네, 얘들은. 그죠? 수직으로 떨어지면 온도 변화가 별로 없다는 얘기잖아. 광도만 떨어졌네. 그럼 뭐 이제 막 그 덩치만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반지름만 줄어들었구만. 오케이. 그리고 광도가 떨어졌네요, 그죠? 그렇다. 오케이, 이렇게 보고. 이제 2, 3년 수능에 이런 얘기가 나왔었네요. 저런 거 좀 잘 보고 데이터 보고, 그죠? 그림 보고 판단해야 되는 문제다. 넘어가고. 주계열성 단계에서 보면 그 10,000,000켈빈의 그 중심부, 이 표면 온도가 아니고 중심부 온도입니다. 10,000,000켈빈이 이르면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이때 에너지가 계속 생성되죠. 그래서 역시나 이제 중력 수축을 하려 그러는데 이게 이제 기체 내 압력, 이제 커지려는 압력, 중간에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온도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기체가 부풀려고 하잖아, 그죠? 부풀려고 하는 거랑 중력 수축하려는 힘과 정력학 평행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정력학 평행 상태가 되는 거예요. 별의 중력과 그 다음에 기체 압력 차이에 의한 힘, 얘들은 밖으로 나가려고 해요. 지금 이제 안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니까 기체 압력 차이에 의한 힘으로 자꾸 빠져나가려 그래, 그죠? 이거 두 개가 이제 같아지면서 주계열성 단계에서는 같아져 가지고 크기가 크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뭐 물론 조금씩 커지긴 하지. 근데 뭐 눈에 띌 정도는 크게 뭐 변화가 없다. 이건 이제 정력학 평행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한 90% 대부분 일반적인 90% 정도다. 엄청나게 많죠, 그죠? 우리 눈에 보이는 대부분 90%가 주계열성이래. 오비어 파인과 캐시미이고, A0는 이제 A0 다 V네요. 다 5번이네. 그러니까 이게 좀 전부 다 이제 주계열성에 대한 별이네요, 그죠? 주계열성에 대한 얘기고. A0 같은 경우에는 10,000켈빈 표면 온도입니다. 중심부 온도는 10,000,000켈빈을 넘었겠지. 10,000,000켈빈, 그죠? 이게 10,000켈빈이고, 그죠? 태양 같은 경우에는 5,800, G0 같은 경우에는 6,000. 이런 거 좀 보고. 이 하얀색, 저기 노란색, 노리끼리 한색. 태양도 좀 노리끼리 한색이다, 그죠? 질량이 커지면 뭐 중심부 온도 커지면 당연한 얘기고, 질량이 커지면 이제 광도가 커진다, 뭐 당연한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겉보기 등급으로 관측해가지고 그걸 이제 거리 계산해가지고 뭐 절대 등급을 딱 구합니다. L을 구했어. L을 구했다고. 그러면은 절대 등급 구하게 되면
광도가 구해지고, 그다음 역시나 마찬가지. 여기 있나? 그 공식이 아까 어디 갔나? 저 광도가 구해지고, 그다음 표면은 그 빛의 이제 오는 빛의 어떤 이거 흡수선을 이용해 가지고 T 구하면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다. 그죠? 얘기입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다. 그 다음에 질량이 커지면 반지름도 커진다. 이게 주기율성의 경우입니다. 주기율성의 경우. 그죠? 반지름이 커지면, 뭐, 질량이 커지면 반지름이 커진다. 그러니까 뭐, 예치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예치활도. 그죠? 반지름이 커지면, 당연히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잖아. 그죠? 반지름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주기율성 라인보다 반지름 라인이 더 완만하니까, 여기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반지름이 더 크잖아. 그죠? 그런 얘기지. 반지름이 크면 질량도 커지고 다 커집니다. 다 커지는데 수명만 짧아진다. 뭐 그거고. 이해되죠? 질량이 커지면 광도도 커지고 반지름도 커진다. 주기율성에 해당하는 겁니다. 주기율성에. 그죠? 그렇고. 그게 이제 주기율성에 있다가 이제 계속 소모를 하는 거지. 이제 계속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수소가 다 탔어. 수소를 다 소모했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때 이제 중심핵에 이제 수소가 고갈되는 순간부터 이제 거성 초고성으로 갑니다. 주기율성 관계를 벗어나고 이제 적색 거성이나 적색 초고성으로 가는데,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이제 멈추게 되면 수소가 다 떨어졌어. 다 떨어지면 기체 압력 차이에 의한 힘이 줄어든다. 왜 줄어듭니까? 기체 압력 차이에 의한 힘은 자꾸 이제 부풀려고 하는 거잖아요. 얘들은. 그죠? 근데 얘 중력과 같이 이제 평행하다가 이게 이제 힘이 약해지죠. 왜? 수소 핵융합이 멈췄으니까. 이게 안 커진다고 부푸는 게 쪽으로 들겠지. 그죠? 그러면 중심부가 수축할 때 발생한 수축되면 어떻게 돼?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뱉어내면서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겠지. 그죠? 그러면 여기 바깥쪽으로 에너지가 가고, 여기에 남아있던 수소, 요 중간에 있는 수소는 다 썼고, 여기에 있는 수소가 불붙기 시작하는 거지. 그죠? 수소 핵융합 반응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별의 크기가 커지는. 이 놈은 바깥으로 막 밀어내는 거지. 그죠? 여기서 하면 바깥으로 커진다. 광도가 급격히 커지지만 이제 뭐 표면 온도는 낮아지. 광도가 부피가 커지면서 이제 광도는 확 커지는데, 표면 온도는 여기 있는 놈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멀리까지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온도가 좀 떨어진다. 이까지는 뭐 여기 있는 수소 핵융합 반응의 온도는 못 미칠 거고, 그죠? 이만큼 커져 버리니까. 그죠? 대체로 이제 붉은색으로 보이고, 이제 적색 고성, 적색 초고성이 된다. 뭐 이런 거. 그다음 주기율성 이후에 이제 진화 경로를 보게 되면, 여기 있는 무거운 놈들은 요렇게 제일 빨리 갑니다. 이거 빠르게 팍 가죠. 그죠? 얘들은 뭐 광도는 크게 변하지가 않네. 원래부터 애초부터 셌네. 변화 없이 온도만 뚝 떨어지네. 얘들은 이렇게 이제 올라가다가 온도가 쭉 떨어지다가 이제 광도가 뚝 떨어지면서, 그죠? 온도는 별 큰 변화가 없네. 하여튼 이렇게 된다. 얘들은 좀 천천히 가겠지. 얘는 빨리 가고. 그죠? 태양 질량보다 이제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크다. 이게 이제 1m 이게 태양이죠. 태양. 그죠? 요거 이제 15배, 15배 엄청나게 크네. 얘들은 적색 초고성으로 가고, 그죠? 그 다음에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이놈들은 그냥 거성으로 간다. 그죠? 여기 거성, 여기 초거성. 그죠? 그렇구나. 그냥 왔던 길 되돌아가는 느낌이네요. 그죠? 이렇게 이제 별의 정말 봅시다. 별의 정말. 정말 되는 게 이제 질량에 따라 달라요. 질량에 따라 다릅니다. 태양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중고성으로 갔다가 적색 거성 갔다가 막 맥동병관성 막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적색 거성 이중연소예요. 이중연소. 그 중간에는 헬륨 껍질에서 이제 헬륨이 이제 탄소로 바뀌고, 그죠? 헬륨 탄소로 바뀌고, 그다음에 요 바깥에 또 수소가 좀 남아 있잖아요. 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이 헬륨 핵융합 반응이고, 탄소는 그냥 수축, 뭐 핵융합 반응 안 일어납니다. 그죠? 그냥 수축만 일어나고. 바깥은 외부층은 뭐 커졌다 줄었다 막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부풀었다 줄었다 줄어졌다 하다가 막 움직이다가 튕겨 나가 버리는 게 행성상 성운이 되고, 나머지는 중간에 있는 거는 백색 외성이 된다. 이런 거. 그죠? 백색 외성이 된다. 얘들은 이제 탄소 덩어리겠지 뭐. 탄소만 남았겠지. 뭐 그런 느낌이네요. 그죠? 그 질량이 이제 태양과 비슷한 거, 질량과 이놈들, 요놈들, 그죠?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
주기율성으로 살다가 수소 중간에서 이제 수소를 다 썼어. 그러면 이제 그 바깥쪽에 이제 바깥층에서 이제 수소 쓰면서 이제 적석 거성이 되고 확 커져가지고 그죠. 그러다가 이제 또 바깥쪽에 또 막 그 껍질에 이제 수소를 다 썼으면 다음 껍질에 또 수소를 또 쓰고 뭐 거짓거리 하다가 이제 커져가지고 커졌다가 줄어들었다 커졌다 줄었다 막 맥동 그죠. 맥동 변광성 하다가 이게 뭐 갑자기 이제 그 바깥쪽은 이제 튕겨 나가버리고 이제 중간에 것만 딱 알맹이만 남았다. 백색 외성 그죠? 백색 외성 되고 행성상 성운 그다음에 바깥쪽은 행성상 성운 안쪽은 백색 외성 질량이 아주 커. 이거는 주기율성이 이제 이대로 있다가 초고성 엄청나게 커졌다가 이게 이제 그 감당을 못 해가지고 그죠? 감당을 못 해가지고 터져버려. 터지면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고 요때 이제 그 계속 중심부는 이제 워낙 크니까 그죠? 계속 온도가 엄청나게 높으니까 탄소까지 가는 게 아니고 얘는 탄소까지 갔잖아요. 백색 외성은 탄소 덩어리죠, 그죠? 탄소까지 갔는데 탄소가 시커멓잖아요, 그죠? 타가지고 이제 시커멓게 됐지. 시커먼데 왜 백색 외성이냐? 이게 뭐 빛을 내니까 지금 줄어드는 과정이지. 백색 외성은 그죠? 이제 죽어가는 별입니다, 그죠? 탄소인데 이게 안에가 이게 워낙 크니까 탄소인데 얘들이 규소 그다음에 뭐 철 등으로 계속 핵융합 반응이 계속 연속해서 일어나고 철이 끝입니다. 철이 끝이에요. 더 이상 안 가요. 철이 끝. 철까지 만들어지면 철이 다 만들어졌을 때 더 이상 핵융합할 게 없네. 재료가 없네. 그러다 철이 계속 이제 좀 쭈그러져 수축되다가 못 견디고 터지는 거지. 터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초신성 폭발이다. 그죠? 초신성 폭발이 욱 다 날아가 버리고 뭐 그냥 중간에 있는 거 이제 중성자별 그다음에 아주 질량이 너무 크면 이제 블랙홀이 되는 거고 그죠? 뭐 이런 거다. 뭐 상대적 크기 보면 뭐 블랙홀은 아주 작네요, 그죠? 점이네 점. 블랙홀은 아주 점. 백색 외성 요놈인가? 중성자별. 태양이 이만한데, 백색 외성이 아주 작네. 중성자별. 그보다 더 작은 이제 블랙홀. 그죠? 요런 게 있다. 하여튼 요까지 뭐 3문단이었고 3강이었고 이제 4강 넘어갑시다. 4강. 4단원 별의 에너지원과 내부 구조 봅시다. 에너지원 그러니까 원시별의 에너지원은 그러니까 중력 수축입니다. 중력 수축 그죠? 중력이 이렇게 여기다 중력 수축되니까 여기 있는 입자가 이렇게 밑으로 갔어. 그럼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중력 수축 에너지 얘들이 이제 수축되면서 얘가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를 뱉어내고 그 에너지는 어디로 가느냐? 이거 대피하는 데 쓰는 거지. 따끈따끈해지죠.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별의 중력이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 그러니까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은 밖으로 부풀려지려고 그러는 거고 중력을 당기는 거니까. 그죠? 이게 중력이 더 크니까 쪼그라드는 거지. 중력 수축이 되는 거지. 그죠? 그때 이제 정력학 평형 상태가 아니다. 크기가 줄어든다. 그죠? 위치 에너지가 줄어드는 걸로 생기는 어떤 뭐 에너지다. 중력 수축 에너지의 역할은 내부 온도를 높인다. 그죠? 이렇게 이제 생기는 겁니다. 여기 이제 원시 별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 중력 수축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내부 온도가 올라간다. 그다음 이제 주 계열성,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게 10,000켈빈, 그죠? 10,000켈빈 맞았나? 10,000켈빈 맞죠, 그죠? 원시별. 10,000만 켈빈, 10,000만 켈빈. 어이씨, 10,000켈빈이 아니고, 그러니까 1000켈빈일 땐 가시광선이 나오고, 그죠? 표면 온도, 요거는 표면 온도네요. 중심부 온도가 11,000만 켈빈. 중심부 온도가 1,000만 켈빈. 그죠? 이거 헷갈리네. 중심부 온도가 1,000만 켈빈. 이 중심부 온도가 1,000만 켈빈. 했을 때 이게 계속 수축하다가 온도가 올라가지고 중심부 온도가 1,000만 켈빈에 도달했어. 그러면은 이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수소 핵융합. 그죠? 근데 그거를 이제 수소 핵융합이 있는지 몰랐을 때는 중력 수축만에 의해서 라고 했는데 중력 수축 에너지만을 계산해 보니까 안 돼. 뭐 안 맞아 계산이. 그죠? 안 맞아. 그러니까 수명이 뭐 1,600만 년밖에 안 돼. 이게 지금 안 맞다라는 거야. 이 중력 수축만으로는 안 돼. 나이가 뭐 46억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 설명을 못 한다. 그건 뭐 어떻게 설명했느냐? 중간에 수소 핵융합이 있구나. 이걸 안 거지. 그죠? 그 내부 온도가 1,000만 켈빈에 이르렀을 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이 되고 그때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수소 4개가 그죠? 요거 이제 헬륨이 되면서
0.7%밖에 결손이 안 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죠?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그죠? 에너지는 뭐 MC 제곱, MC 스퀘어,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죠? 이거 발견하는 해가지고 이제 이거에 이제 의문이 풀린 거지, 그죠? 쭉 계산해 보니까 맞더라, 이래 보는 거지, 그냥 맞더라는 거고. 그 여기서 이제 그 좀 봐야 될 게 그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PP 반응과 양성자 반응, 시에노 순환 반응, 그죠? 탄소, 질소, 산소, 탄소, N 질소, O 산소, 그죠? 순환 반응 이렇게 뺑글뺑글 도는데 결국 튀어나오는 게 뭐다? 헬륨이 튀어나오더라. 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헬륨이 튀어나오더라. 이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온도가 좀 낮을 때 하다가 어느 정도 온도가 되면 13, 14 정도 되면 이제 그 시에노 순환 반응이 시작되면서 쭉 해가지고 이제 18 정도 되면 그죠? 1800만 켈빈이 되면 이때부터 같아지고 그 다음부터 온도가 올라가면 시에노 순환 반응이 우세다. 그죠? 이런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PP 반응이 우세, 이쪽 지역에서는. 여기 이제 18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시에노 순환 반응이 우세다. PP 반응 우세, 시에노 순환 반응 우세. 시작점은 여기다. 그죠? 알아놓고. 그 그림을 외워놔야 되겠지. 외워놔야 되겠지. 그 다음에 적색거성과 초고성, 얘들은 어떤 에너지원이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얘들은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PP 반응과 이제 그 시에노 순환 반응을 이 두 개가 뭐 조합을 하든지 아니면 요거만 하든지 해가지고, 그러면은 온도가 높다 하더라도, 역시나, PP 반응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나오고 있다. 그거 좀 알아놓고. 어쨌든, 주계열성일 땐 요걸로 이제 그 빛이 에너지가 빠져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 수소를 다 썼어.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났다고.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잖아요. PP 반응이든 시에노 순환 반응이든 둘 다 수소 핵융합 반응인데, 수소를 다 썼다고. 다 쓰면 어떻게 되느냐. 헬륨 핵융합 반응. 헬륨, 뭐 베릴륨 되고, 헬륨이 또 들어가가지고 이제 탄소가 됩니다. 탄소. 그죠? 헬륨이 탄소가 된다. 탄소. 세 개가 들어가가지고 탄소가 됐다. 그죠? 질량의 큰 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헬륨보다 이제 그 더 무거운 원소들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뭐 수소 핵융합 반응, 헬륨 핵융합 반응, 그 탄소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좀 무거워. 그죠? 질량이 커. 그래갖고 덩치가 크단 말이지. 그러면 중간에 온도가 더 올라가겠죠. 산소, 뭐 네온, 나트륨, 규소 이런 것들 쭉쭉 되다가 나중에 이제 철이 만들어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안 만들어지는 거지. 철까지만 만들어지고 그냥 중력 수축만 일어납니다. 그럼 이 감당을 어떻게 하느냐? 계속 수축되다가 터져가지고 그냥 뭐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터져가지고. 하여튼 이게 이제 에너지원이다. 그죠? 뭐 더 이상 터져가지고 다 날아갔는데 이거 뭐 에너지원 볼 필요가 없죠. 그죠? 초신성 폭발 전까지 이렇게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별의 내부 구조를 보게 되면 주계열성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이게 정력형 평형 상태죠. 정력형 평형 상태 유지가 되는 거고, 요 기체 압력차에 의한 힘이 계속 이제 부풀어 오르려 하고 중력은 땡기고, 약간씩 뭐 커집니다. 커지는데 어쨌든 거기가 일정하다, 뭐 대략적으로 뭐 대략 일정하다고 보는 거지. 그렇죠? 그런 거 다 알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별의 이제 그 중심핵에서 이제 그 생성된 에너지, 그러니까 이걸 봐야지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니까 태양은 요 모양이죠. 중심핵이 있고 복사가 돼가지고 여기서 대류가 일어나는 거야. 예? 그 쌀 할머니 이런 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태양에, 그죠? 복사층, 대류층, 복대. 예. 여기는 대류가 먼저 일어나고 복사층이 이만큼 큰 거야. 질량이 아주 클 때, 그죠? 태양의 2배 이상, 2배 이상 주계열성. 이 주계열성입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다르지. 그러니까 태양의 2배보다 작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좀 이제 등치가 크면은 이 대류층이 있는데 이 밖에 또 이제 또 복사층이 있는 거야. 복사층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지. 그죠? 복사층, 대류층, 복사층, 복대복이냐, 그죠? 복대.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복대냐, 복이냐. 하여튼 중심핵이 있고 복사층이 있고 대류층이 있다. 대류핵이 있고 복사층이 있다. 온도가 아주 높다. 등치가 크니까. 그 다음에 핵융합과 핵분열, 이건 뭐 참고 사항인데, 그러니까 철이 안정이면 철이 안정돼요. 우주 전체로 봤을 때 철이 가장 안정적이다. 가벼운 어떤 수소, 헬륨 이런 것들이 불안정하니까 핵융합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뭐 탄소, 뭐 규소 이런 것들이 가다가 철로 되고 더 이상 이제 안 바뀌죠. 이거보다 덩치가 더 큰 것들은 이거죠. 무거운 거, 우라늄, 금, 은 이런 것들이, 그죠?
얘들은 핵 분열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결국 어디로 가느냐? 철로 간다. 철로. 그죠? 신기하네요. 철로다 간다. 마지막 단계다. 핵융합의 마지막 단계, 핵분열의 마지막 단계. 결국 다 철이다. 그죠? 철이 가장 안정되는구나. 오케이. 주계열성 단계 이후의 별의 내부 구조를 보게 되면 주계열성 뭐 초고성이네요. 그죠? 헬륨이 수축되고, 그러니까 수소를 다 썼네. 헬륨으로 다 수소 핵융합 반응 때문에로 이제 헬륨이 생겼죠. 이 헬륨이 이제 그 뭐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탄소로 바뀌겠지만 그 이전에 헬륨 수축이 일어나겠지. 그리고 그 껍질 이쪽 부분에 아직 수소가 남아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겠지. 그러면서 이제 바깥으로 부피가 커지겠지. 그죠? 이거 봐봐. 별은 기본적으로 수소로 꽉 차 있었구만. 응? 다른 것도 있지만 수소가 제일 많은데 수소 헬륨이 가장 많죠. 그죠? 1대3, 3대1인가? 그렇죠. 1대3? 3대1? 그죠? 그렇다. 하여튼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초고성으로 진화할 때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요거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중간에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탄소가 된다. 탄소. 그죠? 헬륨 핵이 형성되고 여기 이제 헬륨이 줄어들면서 수축하면서 외부로 에너지 공급되고 그 바깥쪽에 바로 바깥쪽에 수소 껍질 있죠. 그죠? 수소에 불이 붙어가지고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크기가 커지면서 표면 온도가 낮아진다. 적색 거성이 되고 근데 온도가 계속 올라가지고 1억 켈빈 수소 핵융합 반응은 1000만 켈빈에서 1억 켈빈으로 바뀌고 온도가 올라갔네. 그러면 이때부터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이건 이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결국 탄소가 만들어진다. 탄소가. 그죠? 탄소가 산소로 구성된 산소가 있구나. 그죠? 구성된 핵이 만들어진다. 오케이. 근데 여기까지만 만들어진다. 헬륨 핵융합 반응까지만 해가지고 탄소까지만 만들어진다. 그죠? 산소는 있었나? 기본적으로 뭐 있었지? 하여튼 뭐 헬륨으로 이제 탄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헬륨으로 산소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산소가 왜 있는 거야? 어쨌든 여기 있었다. 그죠? 또 넘어가서 질량이 매우 클 때, 이거 이제 작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태양 정도. 이제 아주 크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온도가 더 올라가겠지. 더 올라가면 탄소를 지나가지고 그죠? 뭐 네온, 마그네슘, 그다음에 뭐 규소, 황, 철까지 만들어지네. 그죠? 더 높은 단계의 핵융합 반응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최종적으로 철이 만들어진다. 네? 그죠? 더 무거워서 양극갑질 같은 구조다. 바깥층에는 이제 더 크게 팽창한다. 이게 더 크게 팽창했겠지. 적색 초고성이 되겠지. 그죠? 이게 단가? 다네. 이게 별의 내부 구조입니다. 그죠? 이러다가 얘들이 이제 계속 줄어들다가 이제 감당을 못하고 다 철이 되고, 그죠? 철이 되다가 이 감당을 못하고 이게 이제 막 응축되다가 철이 계속 응축되다가 그죠? 중력 수축되다가 감당을 못하고 터져버리는 게 초신성 폭발. 그죠? 터져 나가면서 이제 뭐 금도 만들어지고 은도 만들고 우라늄도 만들어지고 그죠? 전 우주로 확 퍼져 나가는 거지. 네. 그렇다. 뭐 그것 때는 내부 구조 필요 없으니까. 또 뭐 별의 그 백색 외성 같은 경우에 다 날아가고 여기 뭐 탄소나 산소 이 정도만 남았겠네. 그죠? 백색 외성은 그죠? 그렇다. 이게 단가? 다네요. 네, 여기까지 보고 또 영상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다음 영상으로 또 넘어갑시다.